50대, 60대의 인생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실제로 55세에 요가를 시작해 70세에 요가 강사가 된 분, 62세에 그림을 배워 개인전을 연 분, 58세에 유튜브를 시작해 10만 구독자를 달성한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당신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50대를 지나 60대를 향해 가는 이 시간, 혹은 이미 60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순간,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젊음이 저 멀리 사라진 자리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짧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혹은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아니면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서 말이죠. 그 순간 우리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의미를 주기를 기다리지 마라. 당신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라. 이 막막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단순히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정해준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50대와 60대는 삶의 무게를 제대로 알게 된 나이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첫 직장의 설렘, 결혼의 기쁨, 아이를 키우며 겪은 힘든 순간들, 부모님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 직장에서의 성공과 좌절,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느낀 불안감까지.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일 뿐입니다. 이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 말이 맞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에는 60세에 처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81세에 아이폰 앱을 개발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마사코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깊게 배울 수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빨리 배우지만 나는 왜 그런지를 이해하면서 배웠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생의 전환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결단입니다.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자신이 되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짜 나 자신으로 살 시간입니다. 50대, 60대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인생을 바꾸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마음의 방향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하나는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유를 깨닫는 날이다. 예를 들어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아프고 힘든 하루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경험합니다. 똑같은 날씨를 보더라도 한 사람은 비가 와서 우울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비 소리가 참 좋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으며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과거는 교훈을 주지만 우리를 붙잡아 두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로부터 배우되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일은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거창한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적 확신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괴테가 말한 믿음은 그보다 더 단순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없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며,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와서 배우기엔 늦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달라지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반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시도합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두 번째를 시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를 시도합니다. 결국 언젠가는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역시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을까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수많은 제약을 배웁니다. 이건 안 돼. 저건 위험해. 그건 너한테는 어려워.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가능성은 줄어들고 한계는 늘어납니다. 스스로에게 금을 긋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은 무리야. 하지만 그 금은 누가 그은 걸까요? 대부분은 우리 자신이 그은 것입니다. 세상이 그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그은 것도 아니며 능력이 그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그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은 지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었으니 우리가 지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나이에도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는 들지만 능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몸은 변하지만 의지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쉽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노자의 말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리 길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앞에 두고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어떻게 저 먼 곳까지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된다고. 천리를 한꺼번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지금 이 순간 내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 다음 걸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며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시간,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어떤 후회를 안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무엇일까요? 책을 한 권 펼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전화를 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첫 수업에 등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천리 길의 첫 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걸음의 크기가 아니라 걸음을 내딛는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반응합니다. 길이 열립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가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움직임의 법칙입니다. 정지한 것은 정지한 채로 있으려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 합니다. 당신이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정지 상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존재는 계속 움직입니다. 랄프 wal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여행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는 평생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해. 좋은 직장을 잡아야 해. 결혼을 해야 해. 집을 사야 해. 아이를 키워야 해. 은퇴 자금을 모아야 해. 하나의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다른 목적지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 보면 어느새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였나?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여행 자체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에머슨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종착점을 향해 갑니다. 죽음이라는 종착점 말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곳에 언제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여행에는 늦고 이른 것이 없습니다. 여행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50세든 60세든 70세든 당신의 여행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길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풍경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행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이미 많은 것을 놓쳤다는 이유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멈춥니다. 주저앉아서 과거만 돌아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여행은 끝나버립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다시 주변을 둘러보고 앞을 바라본다면 여행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여행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발걸음, 이 호흡, 이 풍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기회를 잃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고, 깊이를 얻고, 평정심을 얻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인정받아야 하며, 빨리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했고, 불안했으며,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높은 곳에 있다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고요한 아침의 햇살, 책장을 넘기는 소리, 산책길의 바람, 이런 것들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지혜에 취해 있었고, 오늘은 사랑에 취해 있다. 루미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일관성에 집착합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내 성격이 원래 이런데 고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일관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체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강물은 흐르고 나무는 자라며 계절은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뿐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해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루미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제 당신이 지혜를 추구했다면 오늘은 사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당신이 성공을 원했다면 오늘은 평화를 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당신이 무언가에 집착했다면 오늘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다른 것을 필요로 합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이 필요하고, 중년에는 안정이 필요하며, 노년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과제는 세상에 나가 자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중년의 과제는 그 자리를 지키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었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충분한 경험이 쌓여야만, 충분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충분히 많은 것을 얻고, 잃어봐야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루미가 사랑에 취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입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오직 긴 여정을 거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고통을 통해 연민을 배우고, 상실을 통해 소중함을 배우며,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웁니다. 이 모든 배움은 시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젊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노년이 아름다운 이유는 깊이 때문입니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젊음만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교육받았다는 것입니다. 젊어야 아름답고, 젊어야 능력 있고, 젊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견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가진 힘은 젊은 사람이 가진 힘과는 다른 종류의 힘입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힘이 아니라 지속적인 힘입니다. 빠른 힘이 아니라 꾸준한 힘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힘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길다고 불평하기엔 너무 짧고, 짧다고 불평하기엔 너무 길다. 이 역설적인 표현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100년도 짧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루도 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사느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얼마나 온전히 느끼느냐입니다. 세네카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같은 불평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미 늦었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쏟고 의미 없는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진짜 중요한 것은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당신은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 선택들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계속한다면 1년 후 당신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네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법이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사용 방법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대역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극적인 변화를 상상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무명이었던 사람이 유명해지거나, 실패했던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대역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대역전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발견하고, 무기력했던 사람이 활력을 되찾으며, 방황하던 사람이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상황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집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같은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며, 같은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역전입니다. 외부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면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언제나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한 승려는 60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절에서 수행만 하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의 깨달음을 글로 남기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이제 와서 글을 배워서 무엇 하겠느냐고,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2시간씩 글을 배웠습니다.
첫 1년은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자 간단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고, 10년이 지나자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75세가 되던 해, 그는 생애 첫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60세에 나는 너무 늙었어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늦게 시작했기에 오히려 천천히 갈 수 있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기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든, 당신의 내면은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환경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은 바꿀 수 없어도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선택입니다. 반대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을 추구합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이 있고, 언제나 불확실한 것이 있으며, 언제나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다가는 평생을 기다리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더라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시작하고 나면 길이 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면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밟으면 또 그 다음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으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대로 계속될 뿐입니다. 지금 불행하다면 계속 불행할 것이고, 지금 무기력하다면 계속 무기력할 것이며, 지금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계속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변화의 위험과 변화하지 않는 위험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위험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변화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변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가 계속될 뿐입니다. 변화는 적어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변화를 피하고 익숙한 것에 머물며 위험을 회피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삶을 좁게 만듭니다. 안전지대에만 머물다 보면 점점 그 영역이 좁아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시도하는 것이 줄어들며 결국 삶 자체가 줄어듭니다. 진짜 안전은 변화하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안전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 해도 세상은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진정한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이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기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적응해왔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의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될 때, 직장에서 은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그때마다 당신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모든 변화를 견뎌냈고 적응했으며 성장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변화 앞에 서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를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여성은 85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선 하나 제대로 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렸습니다. 9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생애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교는 서툴렀지만 그림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85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젊은 화가들의 작품보다 더 진실합니다. 여기에는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100세까지 살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고 그녀의 작품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85세에 이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 아름다운 작품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는 우리에게 깊이를 줍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통찰력을 줍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지혜를 줍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시간을 살아냄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50대든 60대든 70대든 당신은 이미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는 것만 보고 잃은 것만 세며 늦었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시각을 바꿔보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보세요. 당신이 이룬 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가치를 깨달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대역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한다면, 당신이 시작한다면,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일 뿐입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것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오래된 책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치는 것,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한 번 변화하기 시작하면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작가는 67세에 첫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았던 그녀는 은퇴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꿈을 펼칠 시간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2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3년이 걸려 첫 원고를 완성했고 수십 곳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작은 출판사가 그녀의 원고를 받아들였고 그 책은 놀랍게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글에서 깊은 인간 이해와 삶의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책은 젊은 작가들의 책과 다릅니다. 여기에는 진짜 삶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75세까지 5권의 책을 더 출판했고 각 책마다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67세에 이제 작가가 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했다면 수많은 독자들이 그 귀한 이야기들을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당신을 멈추게 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대역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세네카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고,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이 알을 가지고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야 진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